주가와 거래량의 관계, 주식시장이 과매수 상태일 경우 상승할 때는 거래가 부진하다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이 과매도 상태일 경우 하락할 때는 거래가 부진하다가 반등할 때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 대세 상승 흐름은 늘 폭발적일 정도의 과도한 거래량과 함께 막을 내리고 비교적 아주 적은 거래량과 함께 시작된다.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주가 흐름 간의 관계에 대해 해밀턴은 모순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독자들에게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시하라고 수없이 강조했고, 평균 주가의 움직임에는 시장의 거래량을 포함한 모든 요인들이 전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가를 분석할 때면 언제나 거래량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량의 변동에 근거해 그가 내린 결론들은 상당히 예리하면서도 정확했다. 혹시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해밀턴이 쓴 글들을 인용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 그는 거래량을 활용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가 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든 예를 정리하기도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시장을 분석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거래량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균 주가는 그 자체의 속성상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 거래가 부진하고 거래량이 적은 것은 단지 시장의 증상일 뿐이다. 평균 주가는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거래량이 평균 주가에 반영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나 배당금의 변동, 그 밖의 모든 것들도 평균 주가의 흐름에 전부 반영된다. 다우 이론을 연구하는데 거래량의 변화를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하반세기 동안 다우 존스 앤드 컴퍼니가 기록한 평균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의 변화는 평균 주가의 흐름과 연관성이 거의 없다. 평균 주가의 최근 움직임은 분명히 오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거래량이 적어 상승세가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강한 상승세임이 틀림없다. 거래량 문제에 관한 한 다우 이론에서는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 물론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주가 흐름을 비교할 때는 거래량을 비롯한 다른 모든 요인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해밀턴은 또 1911년 1월 5일 이렇게 썼다. 다우 이론을 연구하면서 거래량과 거래의 특성은 무시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평균 주가 그 자체는 철저하게 객관적이며 거래량뿐만 아니라 일련의 외부적인 사건들, 해외 교역 조건의 변화, 자금 시장의 동향,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나 투자 수요의 특징적 변화까지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910년 10월 18일에 쓴 글을 보자 상승세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주식 거래량이 며칠 연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주가 상승세는 하루나 이틀 정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평균 주가를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균 주가는 거래량의 증가를 비롯해 다른 모든 요소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소개할 글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과 다소 모순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해밀턴은 여기서 평균 주가가 거래량의 중요한 변화까지 다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량을 상당히 민감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가 추측하기에 해밀턴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주가와 거래량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밀턴이 1910년에 쓴 다음의 글을 읽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평균 주가의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게 좋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밀턴이 정말로 다우 이론에서는 거래량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왜 자신이 그린 차트에 거래량을 표시해 놓았을까? 필자가 일간 거래량 수치를 구하려고 애썼던 경험을 떠올리면 해밀턴이 왜 평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거래량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평균 주가 차트를 연구하고
또 이를 출판하기 위해 35년간의 주식 거래량 수치를 수집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신문사와 뉴욕증권거래소, 온갖 통계기관들을 수소문하며 자료를 모았다. 그런데 아무도 일간 거래량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 35년치를 날짜별로 다 뒤져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일간 거래량 수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또 다른 거래량 수치는 전부 있었지만 일간 거래량 합계는 나와 있지 않았다. 월간 거래량 합계와 일간 평균 거래량은 있었지만 일간 거래량 합계는 없었다. 내가 평균 주가 차트를 책으로 만들어 출간하면서 단 일주일도 스트리트에 있는 웬만한 기관이나 통계원들에게 일간 거래량을 구할 수 없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이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다우 이론에 관한 해밀턴의 해석에 절대로 유의를 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거래량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기술을 몸에 배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다우 이론을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평균 주가와 거래량 간의 관계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해밀턴은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평균 주가와 거래량 간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것이 즉흥적이었다 하더라도 매우 성공적인 활용이었다는 점에서 내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세 상승 흐름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 해밀턴이 거래량의 증가에 주목한 적이 있다. 그는 이처럼 과도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점을 이야기했다. 해밀턴은 자신이 좋아하는 비유를 들어가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하루에 100톤의 석탄을 투입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증기선이 있다고 하자. 억지로 120톤을 투입하면 12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고 130톤을 투입하면 13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00톤을 투입하면 15노트의 속도도 채 내지 못하고 과열될 것이다. 시장의 엔진이 경제적인 적정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엔지니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약간의 속력을 더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일간 평균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을 나타낸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세 상승장에서 신고가가 만들어지거나 대세하락장에서 신저가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래량 증가는 대개 최후의 정점에 근접해 일시적으로 주가 흐름이 반전되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해밀턴도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고 1908년 7월 21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번에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지난 5월 18일에 기록했던 수준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해밀턴이 평균 주가의 흐름을 해석하는데 거래량을 하나의 요소로 참고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의 칼럼에서 인용한 다음 내용은 이를 입증해준다. 관세법의 개정이나 산업생산 통계 수치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은 무시하더라도 시장을 공부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 한 가지가 있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중에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개 좋은 신호로 이제 주식시장의 매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빠졌을 때는 소폭의 랠리라도 나오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하락세가 나타나면 거래량이 늘 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가 쓴 이 칼럼은 아주 정확히 강세장을 예측한 것이었다. 1909년 봄부터 3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진 뒤 2차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5월 21일 해밀턴은 이렇게 썼다.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지지부진해진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이때의 주가 하락은 결국 2%에도 미치지 않은 채 끝났고 거래량은 상승세가 다시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즈음 약간의 주가 조정만 나타나도 약세장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중폭됐고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이어졌던 강세장이 끝나자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추가가 후퇴하면서 거래량도 이전보다 500나 줄어들었다.
해밀턴은 독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상투적 인말 가운데 거래량이 적을 때는 절대 공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이 말이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긴 약세장의 흐름에서는 절대로 옳지 않다. 대세하락 흐름에서는 랠리가 나타날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락세가 이어질 때는 거래가 다시 활발해진다. 강제장에서 새로운 신고가가 작성됐을 때 그는 이번 주가 흐름이 보기 드문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새로운 신고가가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해서 만들어졌다. 거래량 역시 이 같은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많았다. 1910년 9월에 그는 대세하락 흐름에서의 2차적인 반등이 고점을 찍고 시장은 다시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밀턴이 2차적인 반등이라고 지목한 주가 흐름을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때도 평균 주가에서는 약세장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밀턴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했고 다음과 같이 썼다. 현재 평균 주가는 대세 하락의 흐름 속에서 랠리가 나타나 8월 17일까지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차적인 반등의 강도는 소진됐고 랠리를 보인 주가 흐름도 마침표를 찍었다. 주가 흐름과 거래량을 볼 때 모두 그렇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제 시장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앞서 그는 대세 하락 흐름에서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갑자기 늘어났지만 프로 투자자들은 왜 이런 현상을 의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 이 흐른 다음 저점 수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시작이 환기를 잃어버렸다면 프로 투자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랠리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이 보여주듯이 이 매물은 모두 원만하게 소화됐다. 작은 조정이라도 나타나면 시장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고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 투자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시장의 중심추가 여전히 강세 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다.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매매 주문을 처리하는 플로어 트레이더들이 거래량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긴다는 점은 그가 쓴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며칠간 아주 적극적인 트레이더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늘어나고 반등할 때는 거래가 부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곧 이어 시장은 매도 분위기가 압도했다. 해밀턴은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거래량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주가의 흐름을 연구한 결과 관성의 힘은 주가뿐만 아니라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성의 힘은 앞으로 주가와 거래량의 기본 흐름이 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에서 급락세가 나타나기 이틀 전 해밀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서는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거래가 극히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 시장은 떨어질 때만 활기차게 움직인다. 프로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아주 확실한 신호다. 1921년의 약세장에서 바닥은 6월과 8월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해밀턴은 평균 주가의 최저점으로부터 4포인트도 채 안 되는 오차로 정확히 시장의 반전을 예측했다. 그해 12월 30일 그는 하락 국면에서 거래가 부진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추가로 공매도하는 것을 전고하는 글을 썼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인 가운데 거래가 줄어들 때는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약세장에서 랠리가 나타나면 급등세가 연출된다. 그러나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주가가 약간 상승한 뒤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 매도 공세를 펼친다. 강세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 주가가 조정을 거친 뒤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평균 주가와 거래량의 일감 변동을
차트로 나타내 비교해보면 강세장일 때의 거래량이 약세장일 때의 거래량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강세장에서 2차적인 조정이 나타날 경우 주가가 하락한 뒤 거래량이 줄어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과매도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10중 8구는 랠리가 곧장 재현된다. 이와는 반대로 약세장에서 2차적인 반등이 나타나면 주가가 상승했으나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면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재현될 것이며 이어지는 하락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해밀턴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천정이나 바닥을 알려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 차트를 공부한 투자자라면 2차적인 조정이나 반등 국면이 끝날 때면 거래량이 급증하며 추세의 반전을 알려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거래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필자의 의도는 거래량의 변동이 산업 평균 주가나 철도 평균 주가의 움직임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언제나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거래량의 중요성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추가 충름을 분석하면서 거래량을 간과해서도 절대 안 된다.